젊었을 때 날고 기던 사람도 70줄 들어서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유함과 성공만이 노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 믿고 계신가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차례로 찾아오고 그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겪는 변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축적한 부나 명성도 어느 순간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문제들을 대비할 때입니다. 70대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자조차도 70대가 되면 힘든가? 이 질문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어 볼 핵심 주제입니다. 70대가 되면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우선 70대에 접어들면 신체적인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매년 근육량은 감소하고 뼈는 약해지며 관절도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청력과 시력이 감퇴할 수 있고 체력의 저하로 인해 이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자칫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신체적인 변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물론 격렬한 운동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수영같이 부드러운 운동은 신체의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20분에서 30분의 산책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은 뼈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어 나이가 들어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게 해줍니다. 물론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정신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적당히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결은 지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몸을 돌보며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신체 변화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스스로 점진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갑자기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일이 줄어들고 집에선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유가 외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7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김 씨는 평생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한 후 김 씨는 처음에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김 씨는 점점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운동도 게을리하고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제는 김 씨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취미생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김 씨는 외로움이 사라졌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70대에 접어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평생 교육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편 70대 이후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의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70대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70대 이후 관계와 독립성에 대한 변화를 잘 준비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70대 이후에는
뇌 기능 변화에 대비하기와 긍정적인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신체 변화 못지않게 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사고의 속도나 창의성 감소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 뇌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뇌세포가 노화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꾸준히 자극을 주고 뇌를 활성화시키면 뇌 기능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72세의 이수영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외로움과 함께 정신적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종종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수영 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뇌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뇌 훈련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매일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가족에게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수영 씨는 단순히 기억력과 집중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해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우울감도 줄어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70대 이후에도 뇌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조금씩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한다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유지하거나 개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단지 뇌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 훈련, 즉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독서와 대화를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꾸준한 자극을 통해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시간에 따라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70대 이후에도 나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누구할 것 없이 신체와 뇌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자신감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생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까지 확립한 사람들은 은퇴 후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세의 김영호 씨는 평생을 건축업계에서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처음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조용한 노후를 즐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건축 경험만 있는 늙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허무함과 함께 자신감마저 잃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김영호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축 관련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의를 시작하고 나니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건축 관련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전해주며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처럼 70대가 되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도 우린 여전히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기회를 찾기가 어렵고 나이가 많아서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에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처럼 강의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 멘토링, 자녀나 손주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조차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이나 경험을 다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의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이제는 7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노후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가족 관계의 변화와 없던 경제적 불안도 엄습해옵니다. 일단 그 나이가 되면 자녀들은 독립하거나 결혼하여 각자의 인생을 꾸리고 부모에게 의존해오던 시기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데 이젠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 등 경제적 불안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많은 70대들이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쓸쓸함을 느끼거나 자신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0대 중반에 접어든 박수미 씨는 자녀들이 나가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면 불안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점차 자녀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수미 씨는 정기적으로 동네 개모임에 참석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가족 모임을 자주 만들고 서로의 삶에 대해 자주 소통하면서도 부모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가 의존적이지 않고 존중하고 가족 내에서 역할을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불안도 큰 문제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서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71세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예전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갑자기 발생한 의료비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아 자금 부족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활용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70대 이후에도 가능한 한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려면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재정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복지 서비스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혜택을 확인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거나 자산 관리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70대 이후의 가족 관계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준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70대 이후에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변화와 문제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0대가 되면 부유함이나 명성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자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우리의 노후가 달렸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지키며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가족 관계와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준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독립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면 70대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7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 준비해온 산물이며 건강한 노후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이 변화를 준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